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상당히 추우셨죠? 광주와 전남 지역은 영하권의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겨울의 낭만을 즐기는 시민이 많았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나눔으로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봉사활동도 잇따랐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낮 기온마저 영하권에 머무는 최강 한파. 오늘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시민들의 몸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한파도 주말 휴일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발길까지 붙잡진 못했습니다. 2017 겨울 여행 주간이 시작된 오늘 여수의 시티 투어 버스에서는 겨울바다를 보며 낭만 버스킹을 즐길 수 있는 이색 관광 상품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오히려 반가운 곳도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영상 10도를 웃도는 날씨에 얼음이 녹아 제대로 즐기기 힘들었던 야외 스케이트장. 이제 꽁꽁 얼어붙은 등판 위에서 넘어져도 엉덩방아를 찧어도 마냥 즐겁습니다. 더우면은 더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좀 땀이 나는데 되려 이제 추울 때 움직이니까 더 활력이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매서운 추위에도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여수시 무선지구내 성산공원에 민관이 함께 참여한 빨간 밥차가 찾아가 지역에 소외된 이웃 300여 명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노후시설을 말끔하게 단장하고 쌀과 생활용품을 전달하며 온정도 나눴습니다. 정의연회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더 많은 온정을 나누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오늘 추위를 이기고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람들로 잠시나마 매서운 한파마저 잊을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12번째 주말 촛불 집회가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박근혜 퇴진 운동본부는 오늘 저녁 광주 금남로와 목포, 순천에서 각각 12차 촛불 집회를 갖고 지난 9일 분신에 숨진 고 정원 스님을 추모하고 30년 전 오늘 경찰의 물고문에 숨진 고 박종철 열사를 추모했습니다. 한편 광주 YMCA에서 열린 촛불 토론회에서는 18세 선거권 실현을 위한 선거법 개정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대권 주자들로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들어보는 신년기획 대담. 내일 아침에는 사이다 발언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국정 철학과 포부를 들어봅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정한 사회 건설이 촛불 민심의 명령이라며 노동자와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어온 자신이 선두에 서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또 기여한 만큼 이제 몫을 차지하는 그런 공정한 세상을 바라는데 그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왔던 게 저고. 개헌은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로 가되 지방과 권한을 나누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올해 대선 전 개헌은 물리적으로 어렵고 하자는 쪽의 의도도 순수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력 재편을 통해서 다시 기득권으로 복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개헌을 매개로 해서 세력 재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장을 하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며 지방의 자원을 분산시켜 효율을 높이는 게 나라 전체가 살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기본 소득을 보장해 복지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매년 2,800만 명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를 일종의 지역화폐로 동네에서 써야 되는 쿠폰 형태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럼 동네 자영업자들이 다 살게 되죠. 그러면 경제 전체가 선순환이 됩니다. 포용력이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에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서 그렇게 보일 뿐 대화와 소통의 길을 걸어왔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지역의 숨겨진 이야기를 소재로 한 콘텐츠들이 개발돼 새로운 문화상품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곡성의 도깨비 설화를 바탕으로 한 가상현실 콘텐츠가 탄생했는데요. 어떤 모습일까요? 김진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효심 깊은 마참목이 도깨비의 힘을 빌려 어머니의 병을 고쳤다는 곡성의 도깨비 설화가 연극으로 태어났습니다.
실제 배우들이 있는 현실 세계에 3차원 가상현실을 겹쳐 보여주는 증강현실 공연입니다. 도깨비 그림을 보고 저 체험하는 것도 보고 하면서 자체가 너무 재밌다고 하니까 사진도 너무 그림이 이쁘고. 연극을 보고 난 어린이들은 도깨비 마을에서 도깨비와 함께 증강현실 사진을 찍고 가상현실 게임을 통해 직접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며 설화를 몸으로 체험합니다. 도깨비 작가 그린 거 맞는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각 지역의 숨겨진 역사와 문화 등을 활용한 지역 특화 문화 콘텐츠 공모에 선정된 전남의 프로젝트입니다. 광주의 명소와 특산품을 소재로 한 뮤직 애니메이션, 한국전쟁 당시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재현한 가상현실 체험 등 전국에서 23개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그런 소재들이 콘텐츠화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질 수 있고 그게 관광산업과도 연계될 수 있다는 그런. 전남의 특화 콘텐츠로 선정된 도깨비 체험전은 목포를 시작으로 다음 달 여수에서도 열립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비전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회관에서 열린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은 학생 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2029년을 13년 앞둔 지금부터 기념사업을 준비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가칭 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회를 출범시켜 기념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한센인권변호단이 한센인 피해보상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단종과 낙태 등 인권 침해에 대한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관련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일본의 보상 결정을 위해 노력한 일본 변호인단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가 제정돼 공소 제기된 의원은 앞으로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받지 못합니다. 진도군의회 김인정 의장은 제도가 시행되면 군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의회의 책임의식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의 시간 끌기로 3년간 지연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2차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광주지법 제11 민사부는 어제 근로정신대 피해자 87살 김재림 할머니 등 4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미쓰비시 측은 그동안 3차례 고의적으로 소장 접수를 거부해오다 최근 재판부에 정식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금호타이어 우선 협상자 선정이 다음 주 초로 연기됐습니다.